안녕하세요.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 주정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용양봉저정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용양봉저정은 정조 임금께서 수원에 있는 아버지 육릉 사도세자 묘인데요. 육릉을 방문하실 때 한강 배다리를 건너신 후에 처음으로 점심을 드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름을 주정소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맨 처음 이 정자에 올라오셔서 주변 산세를 살펴보니 북쪽에 있는 산은 마치 용이 머리를 들고 치솟아 오르는 모습과 같았고, 주변의 산세는 봉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 연유되어 용양봉저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용양봉저정은 지금은 이렇게 덜렁 건물이 한 채만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용양봉저정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양봉저정 안으로 들어오면 1795년에 정조 임금께서 화성 행차를 하셨던 일정과 능행길, 그리고 반차도, 정선의 동작진, 노량주교 도sob도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조의 능행길을 살펴볼까요? 정조의 능행길은 창덕궁에서 화성행궁까지입니다. 정조의 능행길을 보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시흥길과 과천길입니다. 오른쪽 색깔이 조금 연한 길은 과천길인데요. 과천길은 남태령을 넘어 과천과 인덕원을 지나는 길로 정조 임금이 평소 다니던 능행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고기가 많아서 어머니와 6,000명에 가까운 행차 인원이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서 시흥을 지나 군포 의왕을 거쳐 화성으로 이어지는 시흥길을 새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노량행궁으로 불리던 용양봉저정은 기존에 한강에 있었던 이양원의 별서 정자인 망해정을 구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조 19년인 1795년에 망해정을 용양봉저정이라 명명하고 여러 정각을 지으면서 행궁으로서의 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벽에 전시된 반차도는 원행을묘 정리의궤 반차도입니다. 정조는 제위 24년 동안 총 66번의 행행을 하였는데요. 그중 혈용한 참배가 13번이었습니다. 정조 제위 20주년이었던 1795년의 을묘능행은 가장 큰 규모의 혈용한 참배이자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차였습니다. 이 행차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한 효성의 발로였지만 정조의 또 다른 생각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죠.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나이가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 있었던 회갑 잔치날은 아버지 사도세자 생일에 맞추어 행했습니다. 명분은 어머니를, 정조의 깊은 속내는 아버지를 위한 회갑 잔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차도에서 임금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에 정조 임금님의 모습이 있죠. 좌마,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임금의 모습은 함부로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이 타고 다니는 가마나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모습도 찾아볼까요? 자궁가교, 해경궁 홍씨의 가마인데요. 정조 임금은 본인의 가마를 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타고 어머니를 뒤에서 호위하며 가고 있습니다. 정조 임금의 효심 가득한 모습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죠. 용양봉저정 안에는 겸재정선의 동작진이라는 그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지난 6월 22일 서울 옥션 제161회 미술품 경매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경매 추정가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에 출품되었는데요. 얼만큼의 경매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작지는 현재 전철 4호선
동작역이 있는 이수천 입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을 거쳐서 호남 호소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동제기 나루는 동작구 이름의 연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량주교 도섭도인데요. 노량주교 도섭도는 1795년 을묘능행을 담은 정조능행도 8폭 병풍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노량행궁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한 채만 남아있는 노량행궁이지만 1791년 준공 당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양봉조정을 비롯해서 많은 부속 건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가 흐드러지게 늘어서 있는 옛 노량진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죠. 그 옆에 보시면 정조의 행차를 구경 나온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도 잘 나타나 있네요. 너무나 생생해서 그림 속으로 마치 저도 들어가 보고 싶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용양봉조정 안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서 용양봉조정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양봉조정 공원으로 가는 길도 정조 임금께서 화성을 가셨던 것처럼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양봉조정에서 큰 길로 내려가서 가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용양봉조정 앞에서 바로 주택 사이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빠른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큰 길로 가지 않고 골목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사리 지나치기 쉬운 곳에 위치한 용양봉조정은 정조의 효심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다리가 없던 당시 왕이 수원으로 가려면 배다리를 놓아야 했고, 배다리는 한 번 놓을 때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정조 임금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수원 행행을 자주 갔던 것은 뼈에 사무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개혁 의지를 펼치고자 했던 장소가 수원 화성이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뵈러 갈 때마다 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조 임금이었다면 어떤 말이 하고 싶으신지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마디, 온전히 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는 나는 당신의 아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한 용양봉조정 현장답사 즐거우셨나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현장답사는 10월 28일 지덕사입니다. 지덕사에서 만나요. 안녕!